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진 주말인데, 오늘 아침 8시에 밖에 나와서 현재 시간 3시네요. 약 한 7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대구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지 알 정도로 대구 구석구석을 돌아봤는데요. 이제 슬슬 집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오늘 오는 길에 국회의원 한 두세 명 정도 만났네요. 뭐 이런 국회의원 저런 국회의원 분홍이 파랭이 다 만나고 왔는데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들인데, 정치 자영업자들이죠. 정치 자영업자들이 연봉 1억 5천짜리 그리고 부가까지 합치면은 1년에 한 10억 정도의 국회의원 딱지 쟁탈전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앉아가 말만 잘하면 저렇게 사선 예를 들어서 16년 20년 동안이나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조금 더 분발해서 입을 열심히 털어서 16년 동안 그죠?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저는 사실 평일보다 주말이 더 빡신 것 같습니다. 좀 쉬엄쉬엄 하면 좋으련만 주말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처럼 밖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어제처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벌써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네, 그죠?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고, 어제도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이제 내일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를 제가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그런 글을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일장이 궁금해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올렸죠, 그죠?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주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냥 습관을 좀 좋은 습관을 들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드리는데요.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투자라는 것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저 돈을 버는 것,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목표나 제가 목표는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흔히 메이저들이라든가 또는 국내 기관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보시는데, 그래서 정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이저들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개인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다 망쳐놔 버렸지, 누군가가, 그죠? 그게 누군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을 애초부터,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망쳐버린 거죠. 망쳐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당일의 주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꼭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또는 지나간 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약간 점쟁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너희 집에 어릴 때 배나무 있었지? 이런 질문 같은 내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 집에 배나무 하나쯤 없던 집이 어디 있고, 집에 TV 있었지 그러면 TV 없던 집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일하게 TV가 있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TV도 있었고, 집에 어릴 때 누렁이도 있었고, 동네마다 다 한 명씩 있는 마녀라 그럽니까? 마녀 할머니. 동네에 보면은 이상한 짓 하는 할머니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치매 걸린 할머니 같은데,
그 당시에는 마녀인 줄 알았죠. 뭐 혼자 초가집에 살면서 이상한 주문 외우고 그 종교인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그죠, 치매 걸렸던 할머니거나 아니면 종교인이거나 뭐 이런 건데, 무속인.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녀인 줄 알았습니다. 뭐 우리 스머프를 보면은 가가멜처럼 약간 괴팍한 성격의, 괴팍한 성향의 그 집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 폐가 같은 느낌. 10.0km입니다. 3시 32분입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네. 자전거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격도 삐뚤어지고, 말할 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남의 폐부를 찔러버리든지 아니면은 남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뭐 일배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일배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죄책감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젊으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뭐 젊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배라는 그 부류들이 굉장히 욕을 먹는데요. 사실 사람이 미치다 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또 괴팍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괴팍한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걸 느끼겠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의 모습이, 내가 비치는 모습이 만약에 100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한 90명 정도는 나의 모습을 싫어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라 어떤 반응들은 옳다는 것이고요.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어떤 관점을 싫어하거나 혹은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편협한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자기의 말 한마디가 남의 폐부를 찌르거나 아니면 무심코 돌을 던져서 깨구리를 죽이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증권회사에서 주식시장에서 빨리 떠나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미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어떤 행동을,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는 이제 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그 부분을 못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내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저는 또 분석을 잠시 후에 또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분석을 할 것 같은데, 궁금하지, 그죠? 어떻게 분석을 하길래 시장을 저렇게 잘 맞추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거를 배우고 싶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도 여러분들 하시겠지, 그죠? 사실은 뭐 한 기법 80% 정도와, 그리고 제 경험,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 10% 정도 치고요. 나머지 10%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기법을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짜면서 어떤 쪽이 더 맞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 생각이죠, 생각,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시황을 적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황을 적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의 부담도 느끼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들은 제가 굉장히 성의 없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뭐 약 한 10% 정도 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한 분석과 뭐 지식과 정보와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 저 기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보태고요. 그리고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차트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캡처를 하고 글을 적고 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는데 사실상 뭐 성의라든가 뭐 정확도라든가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정확도는 아니지만 그죠? 생각해 보면 정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의 없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아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쭉쭉 적어 나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뭐 어떤 경우에는 선물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애매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게 되겠죠. 하락을 해서 유리한 사람도 있을 테고 상승을 하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승이든 하락이든 저랑 관계 없거든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저랑 관계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더욱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과 제가 실제로 보는 시장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말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수단께 3년이면 풍을 누른다고요. 여러분도 주식시장 매매 좀 하다 보니까 맨날 틀리진 않죠. 여러분도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소 뒷걸음 치다가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뷰하고 제 뷰와 똑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황이 완전히 틀려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뭐 기법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실적인 바탕, 경험적인 바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시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개인 방금 전에도 연락이 오셨던 우리 회원님을 그 가정을 하면 외국인들이 뭐 콜을 얼마 짜고 있고 개인이 풋을 얼마 짜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뭐 하방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사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또 그런 포지션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그런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자료에서 뭐 개인들이 2천억을 매도를 쳤다 또는 풋을 잡았다라고 하면 다음날 하락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에 여러분들 답변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은 했다 어떤 분은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 개인이 풋을 2천억을 잡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 왜 관계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하락을 꼭 내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들이 풋을 2천억 잡았다고 해서 꼭 하락을 내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3일 뒤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 뒤에 하락할 수도 있고 만기가 끝난 뒤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풋에 몰려 있으면 하방을 안 주고 상방을 가야 되거든요. 왜? 개인들 돈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하방을 가버려요.
그래서 만기일 날도 하방이 나와서 개인들이 푸신데 왜 하방이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그 다음날 또 폭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올라갈 줄 알고 베팅을 했는데, 개인들 포지션을 보고 반대로 베팅을 했는데 그게 만기일 지나고 나서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어제만 나왔어도 나는 엄청난 수익을 냈을 텐데 만기일까지 계속 올려버리다가, 그죠? 아니, 내려버리다가 갑자기 만기 끝난 다음날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그 하루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좀 며칠을 놓고 보고 길게 놓고 보면 또 굉장히 예측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면 행보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찍어서 잘 맞추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횡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횡보라는 것은 보합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보합은 큰 의미가 없고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솔직히 시장을 맞춘다는 개념은 내가 잡고 나서 시장이 하락하든가 또는 내가 잡고 나서 시장이 상승하기만 하면 뭐 적게는 50%, 많게는 뭐 5000%도 먹을 수 있는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몇 년을 매매하면서 혹은 그 이상을 매매하면서도 못 맞췄다는 얘기죠. 예, 그것조차도 겨우 동전 던져서 홀이냐 짝이냐를 맞추는데도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도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거짓이다 이거지, 그죠? 거짓이거나 눈속임이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맞다는 얘기지, 그죠? 예, 안 맞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보는 지표들이 잘 맞다는 얘기는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 즉 메이저들이 잘 생각하지 않았던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잘 안 맞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메이저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들이다. 그죠? 메이저들이 관리를 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드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뭐 그런 지표들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차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내일장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차트조차도 사실은 메이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론자, 흔히 차트 신빙론자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의 방향을 예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차트 신빙론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비웃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차트가 잘 맞으면은 차트만 보면 되는 건데, 차트를 분석을 해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 또는 신빙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죠? 종교를 믿듯이 차트를 믿는 사람이란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잘 안 맞다는 얘기지, 그죠? 비하는 의미죠. 차트가 100%잘 맞으면 차트 신빙론자란 말이 안 나오죠. 누구나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거고 누구나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차트 신빙론자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러면 똑같은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분석은 굉장히 잘 맞고 어떤 사람의 분석은 되게 맞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대전제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 차트 안에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왔느냐,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고요.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 기본적 분석이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뭐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남의 책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뭐 짧게 네이버 분석이라든가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들면은 뭐 차트, 캔들, 모양,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들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회사의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뭐 수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 전혀 분석을 하지 않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죠. 아마 그런 것들이 교과서적인 분석의 도구일 건데, 저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는 저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나누지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술적과 기본적 분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는 전혀 별개의 말이다. 쉽게 말하면 제 기법 중에서 추세선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추세선 기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약 한 10%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알아요.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여러분들 다 알지, 그죠?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법 이름을 추세선 기법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모습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추세선 기법의 이 줄을 끊는 모습과 결과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남들이 흔히 쓰는 추세선 기법이라고 만들었을 뿐이지, 그 기법의 쓰임이라든가 또 어떻게 끊는지, 끊는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은 어느 책에서도 볼 수가 없고, 또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를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거나 책을 사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제가 쓰는 방법에 있어서 단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추세선 기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뭐 저밖에 모르는 거죠. 예, 저밖에 몰라요. 뭐 그것이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아니면은 비슷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틀린지 조차도 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이 제가 가르쳐 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를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분석을 통해서, 기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약 한 80% 정도의 시장의 상황을 만들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굉장히 눈에 보기 편하게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경우는 날짜와 시간조차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일단은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법적인 방법이죠. 예, 그 기법적인 방법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이 내가 만든 기법이 100% 옳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어떠한 함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몇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둡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가는 경우와 가지 않는 경우,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두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눈을 감아도 시장의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차트론자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차트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럼 눈을 지그시 감고 음봉, 양봉, 캔들이 있는, 또는 21선, 뭐 61선, 121선이 있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분하게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려지게 되면은 다음날 주가도 그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 줄 수가 있잖아, 그죠? 화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의 얼굴도 그릴 수 있고 B라는 사람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차트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의 주가를 보면 내일의 주가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지 않든 정확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림이 틀리더라도 어쨌든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확도겠지, 그죠?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을 풍자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버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유사한데 조금 코믹하게 그렸거나 풍자를 하면서 그렸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풍자를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트 론자이기도 하고요. 뭐 차트가 100% 맞다 틀리다 그런 개념은 의미가 없고, 단지 차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분석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분석을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1년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한 두어 달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그린다든지, 그 모습까지 그려가면서 지금 모습을 예측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사실 예언이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1년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그거는 사회 현상이지 사실은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하시는데, 어떤 불특정한 모습에서, 불특정한 규칙이 없는 모습에서 그 다음날 주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차트지, 과거의 모습이 내렸으니까 1년 뒤에도 내릴 것이고 지금도 내릴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기법을 우리가 예측매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측매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단지 기술적 분석, 즉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잘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안 맞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기법들은 하루하루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1년 뒤의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6개월 뒤의 모습은 어쩌다가 재수 좋으면 맞출 수도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 물으면 그런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저는 반대로 1년 뒤의 모습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내일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내일 모습, 그리고 내일 오전에 10시의 모습,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모습. 그럼 이런 모습은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흔히 책에 나와 있던, 교과서에 나와 있던 차트 신빙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측은 그건 예측인 거고요. 저는 그런 예측이 아니라 그 예측보다 더 정밀한 뭔가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어떤 기법적인 부분으로 약 한 80%를 차지하는 분석을 하고 한 10% 정도는 경험, 그리고 10%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예측 매매, 특히나 찍어서 하는 매매 있잖아요, 그죠? 내일은 상승할 거야. 왜?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예측을 할 만한 근거라든가 혹은 예측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봤을 때 뭐 신뢰성이라고 합니까? 신뢰도는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0번 중에서 5번 맞춥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번 중에 5번이 아니라 9번 중에 10번 중에 9번을 맞춰도 그 신뢰성이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건데, 언젠가는 그 예측 매매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넣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가 아니고 자기만의 시장의 분석 방법, 누가 다 써먹는, 누군가가 다 아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공부만 좀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으로는 시장을 분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이 보는 방법, 뭐 자기만이 본다고 해서 뭔가 독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창조적이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혹은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없던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못하고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달리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법으로 달리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미 세상에도 나와 있던 거죠.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자기가 아무리 창조적인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맞다면은 그것이 바로 시장을 예측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뭐 오늘 여행 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데요.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